저출생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없다. 일본과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출산율은 한참 전부터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고 이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현실화되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일 뿐 아니라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가 얇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엔 20부터 30대가 진취적 소비를 주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층도 높은 집값, 학자금 대출, 경기 침체 속에서 취업난을 겪으며 가처분 소득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 전체에 걸쳐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신제품이나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급격한 성장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소비자가 새로움을 추구하며 돈을 쓰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을 오래 쓰거나 혹은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사는 방향이 선호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혁신 투자를 지속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 속도 역시 둔화되었다. 고령층의 소비 패턴 변화와 지출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면 당연히 경제의 주요 소비계층도 고령층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고령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어긋나고 있다. 첫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부터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고령층은 퇴직 후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생활비를 아껴 쓰고 의료비 및 요양비 등 노후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을 더 늘리거나 지출을 극도로 절제하는 추세가 강화된다. 둘째, 고령층은 의류, 가전, 레저 등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동 빈도가 낮다. 필요로 하는 물품이 한정적이며 이미 집과 자동차 등을 마련해놓은 상태일 가능성도 크다. 특히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도가 낮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쫓지 않는 고령층의 특성상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인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고령층조차도 적극적으로 소비를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의료비 지출 외의 항목을 대폭 줄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전체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지며 경기가 활력을 찾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급격한 악화,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 역시 타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비용 절감 압박에 직면하게 되며 투자와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나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지역 상권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놓인다.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희미해지면서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등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은 초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 확대는 인건비와 복지 비용 상승을 노동력 부족과 경제 활력 저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가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은퇴 연령을 늦추고 고령 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두 방안 모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건강 문제, 신기술 학습 속도 저하,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따른 사회 전체의 생산성 하락은 곧 경제 침체와 맞물려 소비 위축을 더욱 가속화한다. 정치, 사회적 갈등, 문화 차이, 새로운 노동자를 위한 주거 및 교육 지원 문제, 그리고 이미 내수 시장이 침체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치려 해도 실제로 충분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지 않는다. 설령 일정 규모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전환할 만한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고령화를 극복할 만한 대체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전 산업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최종적으로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전통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 수요가 감소하면 물건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기조가 나타나기 쉽다.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기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제품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를 처분해야 하므로 이윤이 줄고 임금 동결이나 감축이 확대되어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
반면 인건비와 복지 비용의 상승, 의료 간병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 증대,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특정 부문에서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의료 서비스, 간병 서비스, 식료품 등 필수재 분야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디플레이션 기조이면서도 일부 필수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혼합된 형태의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이중고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정책의 대응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고령층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인하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지만 이는 은퇴 세대의 소비 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동시에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에게는 세금, 사회보험료 등이 크게 인상되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자신들의 세금이 대부분 고령층을 부양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불만을 품으며 상대적으로 풍족했던 과거 세대를 책임지는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역 경제의 몰락과 지방 소멸,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소비 침체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가혹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부터 지방에서는 청년층의 탈농촌 탈공업 현상이 심각했는데 저출생으로 인해 아예 새로운 젊은 인구 유입이 끊기게 되면 지역 상권이나 중소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읍면 단위 지역이 텅 비고 학교와 병원, 상점 등이 문을 닫는다.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니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거나 아예 생활 근거지를 잃는다.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부터 중소제조업까지 모두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전국 단위로 인구와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대도시도 빈 상가가 늘고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지방과 비슷한 침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장기 침체 고착화, 정부가 펼칠 수 있는 경제 부양책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구 문제로 인한 내수시장의 축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경기 부양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금리를 아무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저출생 고령화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파탄 위험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복지제도 유지가 어려워지면 세대 갈등과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이 저출생 고령화를 극도로 방치하고 대응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 때 소비시장은 급격한 축소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급감, 고령층의 저축 성향 강화,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의 몰락 등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서 기업은 신규 투자와 혁신을 포기하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게 된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해져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사회 안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면서 정책 여력이 급속히 감소한다. 젊은 층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가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더욱 미루어 인구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일본과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수 침체와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 분업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두 나라는 무역이나 외국인 투자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경쟁적으로 신기술, 인재, 자본을 유치하려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저출생 고령화가 경제 및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요 감소라는 한 가지 현상으로만 요약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깊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노인 천만 시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노인 천만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모두에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단순히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춘 노년층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 증가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연금, 건강보험, 돌봄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분권화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2차 베이비붐 세대도 곧 노년층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복지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노년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연금, 건강, 돌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개혁,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에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과제입니다. 노인 천만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고령화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시혜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의 성공적인 미래는 노인, 청년, 그리고 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년층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청년들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는 노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 그리고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노인 천만 시대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노인은 몇 세부터 묻자 평균 70세.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생들은 평균 85.6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했다. 남은 여생 중 평균 6.7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6%였다. 응답자 52%는 젊었을 때부터 해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퇴직 경험자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4.1세였다. 퇴직자 중 64%는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 이를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3세다. 노인은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은 평균 70세였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노후 준비 방법을 묻자 80%가 국민연금을 꼽았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이 시작되지 않는 기간인 소득 공백기에 대해서는 81%가 걱정된다고 했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대상은 배우자와 단 둘이가 66%였다. 혼자 살고 싶다는 28%였고 자녀와 같이는 6%에 불과했다. 노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는 살고 있던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는 46%가 내가 사는 집을 꼽았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